오늘은 편두통 환자분에서 두통 조절을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 교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편두통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선정한 질병부담 부위 2위인 질환으로 삶의 질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질병입니다.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을 완성히 하는 연령의 환자분들이 많아서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정말 큰 질병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학생들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조퇴 또는 결석을 하거나 혹은 직장인들이 결근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편두통의 치료에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 등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는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두통의 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실제 편두통 환자분의 뇌와 뇌혈관은 평소에 예민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런 예민성이 과도하게 흥분되는 경우에 두통이 생기더니 이러한 자극을 피하고 또한 자극이 왔을 때도 두통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편두통 환자분에서 두통 조절을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 교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입니다. 가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에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비만은 편두통 환자분의 여러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면서 뇌기능 변화를 일으키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에 영향을 주고 지방세포에서 뇌염증 또한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편두통의 빈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한 번씩 생기는 편두통이 계속 지속되는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체중이나 비만을 호전시키고 두통의 빈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체중과 관련 없이도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편두통을 막아줍니다. 운동하실 때 대략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편두통 호전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조깅, 자전거 타기, 빠른 걷기를 한 번 하실 때 30분에서 60분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물에 대한 식습관입니다. 식사를 포함한 음식물 조절은 편두통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칼로리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칼로리의 식사를 하시면서 지방과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유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에 영상 올린 편두통 유발 식품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적절한 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편두통 유발 음식을 피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을 너무 공복 상태로 만들지 마시고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저혈당이 되는 경우에 뇌혈관이 수축이 되는데 이 또한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복도 가능한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편두통 환자에서 두통을 발생시키는데 대략 75% 환자에서 편두통 유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알코올은 뇌혈관에 직접 작용을 하고 우리 몸의 수분의 탈수, 알코올 독성과 히스타민과 세로토닌 관련 물질의 분비에 작용을 하면서 편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담배에는 니코틴과 편두통에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담배 혹은 담배 냄새에 의해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탈수가 되는 것이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몸의 산투압과 이온 농도를 균형 있게 해주면서 두통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략 하루에 2리터 정도, 하루에 물 8잔에서 9잔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 즉 카페인 또한 편두통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당한 양을 넘어서 많은 양의 카페인이 두통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완전히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잔 혹은 2잔 정도로 제한을 하고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아마도 편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유발 요인은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에 대한 조절 등을 위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꼭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고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도 편두통의 악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병원에서 편두통이 잘 조절되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에 관련 원인을 찾아보면 심한 스트레스, 불안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평소에 미리미리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심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련 치료 또한 받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적당한 양의 수면입니다. 편두통이 있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수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불면 증상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런 수면은 특히 앞서 말한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이 있는 경우에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편두통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하고 침대는 꼭 잘 때만 누우시고 침대에 누워서 다른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요즘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침실에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텔레비전을 두지 않고 특히 잠들기 전에 이러한 것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수면 위생을 지키면서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면 위생에 대해서는 이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인 8번째는 두통 관련 일기를 쓰기입니다. 일기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통 일기는 두통이 일어났을 때 이를 일으키는 유발 요인, 지속 시간, 두통의 형태, 그리고 동반된 증상들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기를 쓰는 목적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두통의 유발 요인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과 두통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빈도에 생기는지와 두통 관련 약물 복용 횟수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통해서 두통이 생기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두통이 생기는 요인을 피해서 두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더 편두통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도하게 편두통에 관련 약물을 복용하여 약물 유발성 두통을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은 정말 많은 유발 요인이 있고 또 딱히 유발 요인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혹시라도 편두통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린 8가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두통의 빈도를 줄이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생활 습관 교정을 지키는 것이 편두통 약물 치료를 받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잘 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편두통이 고진되실 것입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편두통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